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 36조 달러 터졌다. 연준 오늘 1시 충격선언. 미국 경제는 파산, 채무 소화가 불가능하며 중국보다 10배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36조 달러 채무가 터지고 1년에 1.8조 달러 적자가 커지는 상황인데, 미국의 금을 몽땅 팔아도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할 만큼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거품 자본이 몰려들면서 주식, 부동산, 채권, 달러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사권까지 나오는 등 내분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찌를 채널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미국 36조, 정말 36조도 아니고 36조 달러. 여러분들 아무리 미국이지만 이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제 휘청거리는 모습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국 경제는 파산, 채무 소화 불가능. 이거 갚을 수 없어요, 진짜로. 미국이 기축 국가라서 망정이지 기축국가, 통화국가가 아니었다면 진작 무너졌죠. 근데 기축통화국가라고 할지라도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만은 없어요. 찍어냈다가는 나중에 달러는 휴지 조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패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미국 경제는 파산, 채무 소화 불가능. 자, 36조 달러 파산. 와, 어마어마합니다. 채무규조. GDP 대비 125% 채무, 역사상 최고로 위험수위. 왜 이게 지금 갑자기 부각되냐면요. 지금 이 달러, 이걸 막고자 지금 적자를 막고자 관세 정책을 강하게 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미국이 너무 큰 적자, 너무 큰 연방 빚으로 인해서 지금 붕괴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GDP 대비 125%, 뭐 GDP 대비는 안 높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채무가 역사상 최고 위험수이고요. 36조 3천억 달러를 넘겼고, 그런데 1년에 3조 달러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네요. 하루 이자 거의 30억 달러. 자, GDP 150%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미국은 여건이 파산입니다. 파산. 이 속도라면 뭐 금방 달성할 수도 있겠네요. 심각성, 강력한 경제와 화폐를 가진 미국이란 나라가 아이러니하게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겁니다. 지금 다들 시시해서 그렇지 미국이 뭐 지금 아주 제일 잘 나가고 다 좋다고 착각을 할 뿐입니다. 지금. 자, 미국 경제의 거품. 자, 채권, 주식, 달러, 부동산.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한번 한 20년, 15년 최근 상황을 한 15년간 보세요. 정말 미칠 정도로 뛰었어요. 근데 경제가 그만큼 뒷받침됐냐? 뒷받침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자국 보호를 추진하면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처럼 계속 활성화시키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오죽하면 트럼프가 그 관세를 갖다 미친 듯이 때리겠어요. 해결 방안, 부채 해결,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데 성장률을 계속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과세, 세금을 걷고, 지금 미국이요 너무 국민들한테 관대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 나라들이 뭐 세계 최강인 줄을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골마 터지고 있어요. 지금 흥청망청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진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빚을 감안하면 좀 더 절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흥청망청이에요. 지금 자국 보호 추진하면서 경제 성장률 추락, 부채 해결을 하면 과세, 성장, 인플레이션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는데,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전쟁을 일으킬 일은 만무잖아요.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을 통한 부채 감소가 최선인데, 이 경제 성장률이 수출입이 문제라서 만만치 않고, 그래서 관세 폭탄을 때리는 거예요. 최소화하려고 미국의 국력을 활용해서
재원을 차임하는 방법, 즉 국력 활용해서 돈을 자꾸 찍어내는, 지금까지 무한적 양적 완화, 달러를 찍어내는 것은 최악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미국 달러 상당히 그런 거 아예 그냥 부여도 하기 싫어합니다. 금으로 바꾸고. 여기 보시면 미국 부채 해결 가능성이 지금 적다고 했는데 금값 고공행진. 그러면 이제 미국이 금 얘기가 나옵니다. 마침내 금을 팔아서 정부 부채 해결. 최근에 잘못하면 지금 금융위기 터질 수도 있어요. 자,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금으로 일단 빚을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한번 보세요. 국가부채 위험 수위, 중국에만 10포인트의 추가 관세 부과, 대중국 수출 8억 불 감소, 대미 수출 4억 증가. 요즘 이제 좀 그런 상황이었고, 수출 감소 폭이 지금 4억 1천만 달러. 여튼 최근에 강력한 지금 관세 정책이 좀 먹히고는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금을 팔아서 부채를 해결하겠다. 자, 2억 6,060만 트로이 온스. 이게 2억 6,060만 8,200톤입니다. 대략. 이 금을 미국이 보유하고 압도적 세계 1위 금 보유 국가예요. 그런데 미국이 보유한 실제 시장 가치 다 따져봤더니 이게 7,65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금값 그렇게 뛰었는데. 한마디로 1조 달러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빚이 36조 달러예요. 그럼 다 팔아도 1조 달러도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적자가 1년에 1.6조, 1.8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다 판 것보다 더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요. 부채 36조 달러 적자도 못 메꾸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흑자 전환을 하는 게 유일한 길인데, 무역 적자가 되게 심각해요. 생산 비용이 너무 과다해요. 쉽게 말해서 생산 비용이 과다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미국인들 월급이 너무 세다 이 말이에요. 거치장 국민소득이 7만 달러인데 다 허울 뿐이다 이거고요. 그러다 보니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약화.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생산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뭘 생산하더라도. 그렇다고 일을 많이 하는 민족도 아니에요. 일도 되게 안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미국을 막 비판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겠어요? 미국이 많이 하겠어요? 지금 미국이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를 살릴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관세, 복지, 이건 이런 식의 방법보다, 지금 복지는 너무 많고 관세 이런 것보다 기술력, 지금 미국이 기술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바탕을 둔 흑자 전환 모색. 그러려면 급여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죠. 워렌 버핏, 달러 무한정 지금처럼 찍으면 세계는 달러를 기축 통화로 인정을 안 하고 탈달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진짜 미국에게 최악이죠. 여기 보시면 2026년 GDP 대비 101.7 지금 빚말하는 거예요. 자, 2035년 계속 올라가서 118.5 어마어마하네요. 세계 주요 금 보유량 보실래요? 압도적으로 미국이 1위입니다. 8,133톤. 그 다음에 독일은 2위 3,000. 나머지는 뭐 그렇고, 이렇게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팔아도 1조 달러도 메우지 못하는 현실. 1년 적자도 못 메우는 현실. 미국 파산과 자산 거품. 자, 붉어진 경고 등 35조 달러. 미 부채 폭탄 흔드는 세계 경제. 지금 여러분들 또 이제 여기는 또 35조인데 금세 또 1조가 늘어난 거죠. 1조 달러가. 우리나라 수출 다 합쳐봤자 1조 달러 안 돼요. 몇 천억 달러지. 어마어마하죠, 정말로. 자산 거품 폭발. 자, 주식 거품, 채권 거품, 부동산 거품. 자, 다우 나스닥 주요국 최고가 지금 붕괴돼 버렸다면 난리가 나겠죠. 이제 주식이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너무 거품이 심합니다. 채권 거품, 미국 국채 신고가, 국채금리 최고.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 거품,
S&P 케이스 실러 지금 주택 지수가 21년 우리나라 꼭지 찍고 우리나라는 내려가는데 미국은 지금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자, 미국 연방 부채 이게 문제죠. 연방 정부 부채 36조 달러예요. 1년 적자가 1.8조. 와, 너무 많네요. 1.8조. 자, 상업용 부동산 공실 20%, 고점 대비 70%나 폭락하고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방은행은 지금 계속 위기입니다. 오죽하면 대형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이 매각을 할까요? 채권을. 안전자산이 그래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이 왜 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금이 뛰는 거예요. 달러가 재구실을 못하니까. 이해 가셨나요?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얘 뛰는 것도 달러가 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원자재. 왜 뛰겠어요?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자, 수익성 비금융 성장률 이제 자료를 보자고요. 미국 자본주의 생산 부분 평균 수익성. 수익성이 진짜 중요해요. 수익성이. 어떤 걸 만들었을 때 진짜로 얼마나 수익이 있는지. 자, 여기 고꾸라지는 거 보세요. 이게 23년이거든요. 여기 2012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미국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근무 시간도 너무 짧아요. 노는 날은 왜 이렇게 많은지. 다들 자기들이 잘 산다고 지금 취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비금융. 미국이 금융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금융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제조업이 중요한 거예요. 비금융이. 여기 보세요. 비금융은 지금 20년간 제자리예요. 제자리잖아요. 심각하죠? 발전이 없어요. 자, 요거 지금 보시면 무역입니다. 와, 정말 1년에 이렇게 무역 적자가 눈덩이네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숫자도. 정말 3천억 달러 적자. 와, 이거 심각하네요. 이 증가의 상당 부분은 또 이익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익이 있는 것도 마르크스가 말한 허구적 이윤. 이게 뭔 말이냐면 진짜 팔았을 때 정말 이제 물건 같은 건 진짜 팔면 나한테 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주로 이제 그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뭐 첨단 산업, 눈에 보이는 거. 그런데 금융은 뜬구름 잡기입니다. 미국은 금융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걸 허구적 이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 이자로 먹고 살고 뭐 기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서비스업으로 먹고 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핵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핵. 연준 충격 선언. 이제 연준이 또 트럼프가 먼저 건드렸죠. 전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파월 갈등, 트럼프 머스크가 트럼프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빨리 해라 강력 압박을 하고 있고, 파월은 트럼프가 지금 관세란 놈 때문에 물가가 뛰고 있는데 무슨 놈의 금리 인하냐, 인플레이션 유발하면 미국 끝장이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파월은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불안을 엄청나게 확대시킬 가능성이 커요. 자, 2018년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할 때도 1차 충돌이 있었어요. 연준이 자 독립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금리 인하를 했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 별 멍청이네, 뭐 또라이네 비난은 싹 쏟아부었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파월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렇게 연준에서는 일침하죠. 파월은 그래요. 네가 나를 해임시킬 권한 없어 너. 트럼프 관세발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보류. 즉 네가 관세를 그렇게 때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생겼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거다. 근데 트럼프는 그래 네 뜻대로 해봐라. 자, 2018년 파월 금리 인하 때 멍청이라고 비난했었는데, 자 2차죠 지금이. 트럼프 연준 이사회 감사를 하게, 너희들을 통째로 감사하겠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단행해버리겠다. 머스크가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겠다. 그래서 파월을 압박하고 있어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 자, 미국 경제가 거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지금 또다시 붉어지고 있어요. 제조업지수 4개월 연속 위축, 순일자리 수치, 실업률 4.1% 침체, 생산 수익성, 이게 중요해요.
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있어요. 얘들만 잘 나가요, 미국이.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첨단 산업이 잘 나가면 좋죠. 대기업이 잘 나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실상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나 힘든 수렁텅이에 빠졌어요. 매그니피센트를 제외하면 사상 최저라고 나왔잖아요. 생산성이. 비금융 성장률. 비금융이 성장이 하는데 20년간 멈춘 상태.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고. 소형기업 수익이 없어요. 한마디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대기업들만 먹고 살고 있고 소기업 42% 정말 수익도 없이 날립니다. 허구적 이익, 부채가 많고 금융으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인데 언제까지 먹고 살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달러를 미친 듯이 찍어냈어요. 왜 위험하냐면 달러를 그렇게 찍어내는데도 다른 나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는 올라가고, 자,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도 계속 찍어낼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중국 부채, 중국은 뭐 실질적 부도, 공산주의 국가니까 선언을 하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중국 지방정부 채무 불이행이 8천억 불입니다. 사상 최대. 정말 많네요. 규모는 다르지만 얘들은 1조 달러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지금 미국 총 합기긴 하지만 36조 달러예요. 지금 중국은 지방정부 채무 불이행 1조 달러도 안 되는 것 같고도 뭐 휘청휘청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구실채권 올라가는 거. 중국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사람들이 미국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미국은 안전해. 미국은 기축국가야. 미국은 금도 많아. 제가 오늘 실태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다고 뭐 당장 뭐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한 번 언젠가 사단이 날 거예요. 자, 세계 경제위기, 전례 없는 복합위기, 긴장감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제가 왜 뉴스의 헤드라인을 맨날 뽑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느냐. 제가 이거 하는 것은 제 생각을 지어낸 게 거의 없어요. 그게 옳든 옳지 않든 어느 정도 신빙성인지는 또 판단을 해야겠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세계 경제 위기, 주요 증상, 자산 변동, 금 급등, 주가 폭락, 암호 변동성,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경제 요인, 일자리 소득 감소 수출입,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가시적 현상, 기업 부도, 가계 붕괴, 성장률 감소. 국가 간 무역 분쟁, 이미 관세 때문에 일단 미국 대 미국 외의 나라가 한번 붙겠죠. 무역 관세, 보호무역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리스크, 달러 유가 강세, 관세 정책 이런 것들. 통계적으로도 지금 경제 위기가 터진다는 말 나오죠. 국채 10년물, 2년물이 역전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인상됐다가 급격하게 인하되는 시점에 경제위기 터졌거든요. 샤메 법칙 뭐 이런 거. 해결 방안. 전 세계 경제 환경 공유.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책상머리 딱 앉아서 아무리 자국 보호 무역을 취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고 너희는 이러이러하다. 우리도 이러이러하다. 해서 선전포고를 하더라도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하게 되면 정당성이 발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무대뽀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세 세계 지금 보복한다고 나오잖아요. 트럼프 관세 폭탄. 유럽도 긴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전에 세계 1, 2차 공황처럼 다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 노출될 것이다. 실제로 멕시코, 캐나다가 보복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보복에 나서고 있고 유럽도 보복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친중보다는 친미 쪽으로 다 세계가 기울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이 관세 문제라든가 트럼프의 또 특유의 이상한 짓거리가 발동되면 달라질 수 있죠. 지금 미국 거품, 중국 침체, 전쟁, 뭐 달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시끌시끌합니다. 미국의 적자가 도를 넘어가고 달러 가치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치킨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전 재산을 탕진할 날이 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